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선거 직전까지 요동칠 것입니다. 아마 최근 나온 지지율에서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입니다. 과연 여론조사에 변동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보다 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너무 도드라진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가장 많이 이겼을 때가 16%였습니다. 네. 대략. 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에서는 한 8% 정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24%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네. 24%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24%가 하락한다는 이렇게 떨어질 거는.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이게 않죠. 굉장히 큰 무슨 일이 네.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 빠지기 쉽지가 않은데 네. 왜 이렇게 24%라는 이렇게 왜 이렇게 까먹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아주 이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께서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잘못이죠. 근데 이제 본인의 잘못인데 저는 이게 이 조선일보 칼럼에 보고 가장 그걸 좀 감명 깊게 봤는데, 이게 맞다. 윤석열 후보가 사람이 좋아요. 싫은 소리를 못 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덕장한테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죠. 내가 당근만 많이 먹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채찍 맞은 것처럼. 이제 커트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없고, 네. 싫은 소리도 못하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 밖에 나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뭘 다 얘기하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모든 걸 얘기하고, 그게 선대위에서 집안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권 교체를 하자는 그 여론조사 비율은 과반이 넘는데, 이러니까, 찍기 싫다.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이죠. 오늘 시간으로 선대위를 해체하고 예전에 윤석열로 돌아오겠다. 초심으로 돌아오겠다. 강골 검사 윤석열 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제대로 대선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후배가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된 후보와 네. 집권 여당이 될 준비가 안 된 당.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사무를 담당할 준비가 안 된 그 협 당직자들. 네, 스태프들. 네,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정확하게 보좌할 능력이나 준비가 안 된 선대위의 스태프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네. 뭉친 건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추세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 될 건가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준비가 된 당직자들은 네. 아닙니다. 네. 다 비슷한데 네. 문제가 공개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문제를 공개하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기는 뚫뚫 감추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이라도 나와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렇죠. 감추고 있는데 네. 왜 여기는 대놓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다르게 그 지지율이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갔거든요. 단일화나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역전되면 다시 역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더 싫은 놈을 제끼는 약간 그런. 윤석열 후보 싫어. 네. 내부 집안 싸움 꼴도 보기 싫어.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뽑으실 겁니까? 이 뽑을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저쪽이 못해서 반사 얘기를 본 것 같다 그러고 잘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간 건 거의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의 표가 빠져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표가 부동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유보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사안마다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카드를 내세웠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말 변했네. 네. 진짜 옛날
그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네. 이러면 네.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대선 직전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대 5명의 후보 체제인데 이제 제일 또 이제 갑자기 또 요즘 또 핫한 게 안철수 후보인데 네네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윤석열의 표를 좀 어떻게 흡수할까요? 어떨까요? 지금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어요, 실제. 네, 하고 실제로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국민의힘이죠. 아니, 네. 국민당이죠. 국민의당 쪽에서는 1월 중순이 되면 이제 골든크로스. 네. 본인들이 윤석열 후보도 앞선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강력한 2위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지지율이 2~3%였어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 네, 없는 겁니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네. 지금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심성정 의원님도 훌륭하고, 김동연 김동연 총리도 예, 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 지지율이 낮으니까 관심이 없는 네,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랬죠. 네. 근데 1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쏠리고 네. 그러다 보니 더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죠. 부각이 되면 검증이라는 거랍니다. 네. 검증이라는 거래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번 대선에도 한때 지지율 1등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긴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실수로, 간쳤습니까? 네. MB 아바타 물론 이 실수와 네. 이게 말실수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말에 대한 민주당 쪽의 네거티브가 통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턱끝 추격을 하거나 앞선다? 그거는 이 줄리보다 더 심한 이 검증 공세. 여기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도 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제1야당의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조직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지지율은 단번에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이 50%가 네. 넘지 않습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결국에 윤석열 후보한테 또 올 다시 수밖에 편안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한다는 전제하에 네. 지금과는 다르게 바뀐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사실 최 기자 얘기처럼 검증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네. 본인이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그 검증을 받아야 될 자리에 가면 네. 중도에서 포기했잖아요. 중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나왔을 때도 정말 대통령 그때 안철수 대표였어요. 근데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대 당이 밀어주는 그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한테 밀려갖고 후보 단일화해서 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됐든 근데 누가 유리하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 추세가 쭉 가지는 않는다. 이 요동이 굉장히 심할 거다.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동이 계속 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제 1월 저희가 찍고 있는 시점이 1월 초니까 아직 3월 이제 9일까지 시간이 이제 아직 남았잖아요. 아주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요동을 칠 것이고 네. 정말 또 누가 또 어떤 후보가 어떤 실언을 네. 할 것인지 무엇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누가 조금 더 나은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이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뭐 몇 개 나올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고 나면 저희가 기사 쓰고 난 다음에 또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